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비슷한 말을 했더군요. 네, 김구 선생이 건국 공로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실장은 처음에는 공로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말을 바꿨습니다.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962년에 건국 훈장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분들께 주었는데요. 거기에 김구 선생이 들어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받으셨고요. 그럼 건국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건국 공로자죠. 그리고 이게 1962년입니다. 1962년에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애국자들로 그렇게 네, 포상한 걸로 생각합니다. 잠깐만. 김기춘 실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며 임시정부라는 법통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헌헌법 전문에도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김구 선생 암살이 의거다 이렇게 주장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활동하신 백범 김구 선생을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인호 KBS 이사장의 뉴라이트적 관점과 사실상 일치하는 역사 해석이었습니다. 뉴라이트 연합이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잘 돼 있어요. 문제는 헌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안행인데 안행위로 넘어온 법이 있습니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개헌 논의가 들어간다면 저는 밀릴 수밖에 없다. 상해 임시정부 법통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5.16은 군사쿠데타고 군사쿠데타는 잘못된 거다라고 헌법에 전문에 아예 못 박혀 있는데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김무성 대표가 주창해왔던 역사관이 있어요. 뭐냐면 교과서 사태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거. 뉴라이트. 네. 네, 교과서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뭐 학교가 채택을 하네 마네 그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걸 주도하는 게 김무성 대표였단 말이죠. 이 개헌론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원포인트 우리가 개헌하겠다. 요걸 고번 바꾸자. 이게 아니라 이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영구 집권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헌법의 정신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건국 이념도 바꾸고 자기들이 영구 집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판을 다시 짜겠다. 그런 정치 의도가 있다 난 봐. 기본적으로. 그런데 야권이 아무리 김무성계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할 능력이 있으면서 거기 끼어들면 모르겠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 역량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아니 야당이 그렇게까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실제로요. 개헌 정국을 가면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이것은 주도하게 돼 있고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끼어들 틈이 일단 없어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기회에 그러면 법을 바꿔볼까? 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바꿀 거면 걔들이 왜 합니까 지금?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시종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건국 60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 60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처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1급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동상도 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 세력은 나팔수가 되어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과연 일선 경찰의 직권으로 반민특위를 습격할 수 있을까? 습격은 내무차관이 주도했고 결국엔 이승만이 있었다. 이승만은 이튿날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습격 사건이 있기 전 이승만은 김상벽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그에게 은밀한 타협을 제안했다. 이 박사가 이제 소위 장관 자리를 놓고서 아버지의 회유를 하는 거고,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줄 테니 투입 활동을 좀 원만하게 넓게 좀 해다오. 그걸 아버지가 이런 제 거절하고 그곳에 십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압니까?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 다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도 나서서 현행 역사 교과서 200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해서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 왜곡의 완결판인 대한민국 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은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일의 뿌리를 둔 추구 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입니다. 이후에도 김준엽의 장정은 계속됐다. 중국 상해 만국 공묘에는 외국인들이 묻혀있다. 1990년대까지 이곳에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가 방치돼 있었다.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노백민,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 법무총장을 지낸 신규식 등 임정 요인들의 유해를 확인한 김준엽은 이들 유해를 고국에 모시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중 두 나라 외무장관은 김준엽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외교부장을 직접 만나 임정 요인들의 유해 송환을 요청했다. 만찬장소에서 김준엽 선생님께서 상해에 계신 이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를 교육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는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거국당으로 5분 선녀를 모시는 천묘 의식은 고인들이 묻혀있던 상해시 만국 공묘 안에서 엄숙하게 봉행됐습니다. 그해 8월 마침내 임정 요인 5분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다. 광복 48년 만에 이루어진 유해 송환이었다. 교민들이 차례로 분향 헌화했습니다.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봉환할 수 있어서 여간 기뻐지가 않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 있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봉화문으로 말리면서 그 사실이 국내외로 아마 확고부동하게 주장이 되지 않겠는가. 임정요인 5분의 유해를 모시면서 비로소 국립묘지에 임정요인 묘역이 조성됐다. 그렇게 김준엽은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2011년 6월) 대한민국 광복군 김준엽은 90년 장정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일본군을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군에게 엄청난 동요를 가져와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엽과 같은 이런 지식인 청년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 정신, 이것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준엽, 대한민국의 영원한 광복군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젠 역사가 된 김준엽의 삶은 광복군 장정 그 자체였습니다. 광복 이후 국무총리직을 비롯해 12차례에 걸쳐서 고위 관직의 제의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거절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어 했던 길은 광복군의 꿈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그가 목숨을 걸었던 광복군 장정은 되찾은 나라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삶이 된 것이죠. 김준엽의 장정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했던 광복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장정을 끝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장정이 남아 있습니다.